와, 이걸 정말 이제서야 알았을까? 아, 이걸 정말 몰랐을까? 예, 안녕하세요. 백버스입니다. 최근 1억 미만의 주택, 쇼핑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쇼핑, 주택을 쇼핑처럼 한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정부가 법인과 외진, 지방에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을 매집하는 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이제 엄중 조치키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정말 몰랐을까? 작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 저 역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이거 구멍이 하나 발생이 됐다.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으로 지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 주택 취득 열기가 시키지 않은 이 매수 심리 자체를 지금 어딘가로 또 이게 사람들이 찾아갈 거라는 얘기죠. 지금 자본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구멍들을 잘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즉,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역시나 지난 1년 동안 이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주택들 가격이 많이 뛰었죠.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들 언급을 많이 했던 지난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조사를 할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고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 규제를 또 하고 있죠. 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심사기간이 30일, 40일 연장이 되더니 지금 50일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거의 올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잔금 대출을 또 못 받아서 입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전수조사 한대잖아요. 이 쇼핑한 사람들 처벌하겠다. 물론 처벌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위,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시점에, 최근에 이 지난 한 4년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 부동산이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을 했고 임대차 시장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큰 선거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 공학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진작에 막았었어야죠. 지난 710 대책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요. 저 역시도 이거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할 정도였는데요. 정부에서 진짜 몰랐다. 이거 지금 이제서야 포착을 했다? 이게 진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외지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저가 아파트 거래를 자금 조달 계획서, 매도인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상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인데, 2019년도에 2만 건이던 거래가 2020년도에 3만 건으로 엄청나게 폭증이 됐죠. 그리고 2021년 9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을 넘어섰어요. 3만 4천 건이고요. 이 추세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저가주택 거래 비중, 국토부에서 몰랐을까? 법인 비중은 올해 4월달에 5%, 5월달에 7%, 6월달에 13%, 7월달에 14%, 8월달에 22%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 9월 17%로 전달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진작에 뭔가 차단을 시키거나 이거 막았어야죠. 지금 현재 지방에 가보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방 갭 투자 어떻길래? 충북 1억 이하 아파트 총 거래량 55.6%. 특히 시도 지역 중에서 실거래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55.6%를 기록한 충북이었고요. 이어서 경북이 53.6%, 전북이 45.4%, 전남이 43.2%, 강원도가 40.6%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을 제가 지방까지는 자주 언급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최근 경상북도의 구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미 쪽에 갭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갭 투자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북 구미는 형곡동의 풍림 2차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3월 16일 1억 2,4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3일에 1억 7천만 원으로 손바뀜이 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주공 59제곱미터 역시 3월 1억 3천만 원에서 이달 13일 1억 8,100만 원으로 8개월 동안 5,100만 원이 상승을 했고요. 충남 아산시 배방 삼정 그린코아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6천만 원대에서 3건 거래된 게 전부였지만 이후 월 거래량이 60건에서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취득세 폭탄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법인 주택취득세를 1에서 3%에서 최대 12%까지 높이기도 했지만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저 역시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 많이 구멍이 생길 거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데 이 문제점이 지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뛰고 있었는데 차단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차단했어야죠. 서민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진작에 전수조사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뒷북도 아니고 왜 이제서야 완전 뒷북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다 헛발질이었잖아요. 지금 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1심이긴 하지만 무죄 혐의 처리됐고요. 대장동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부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정말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작 과천에 집이 있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에 집이 있고요. 또한 강남에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이 요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던 이 정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항상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생활 나아지셨습니까? 전혀 변한 거 없고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투자고 니네들이 하면은 투기야. 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데 아니 대장동 사태라든가 3기 신도시 LH 그 투기 의혹 같은 경우 지금 물론 1심 무죄가 나긴 했지만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무죄가 났어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이 아파트. 자,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은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는 곧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자, 정치인들이 이제 그 내년에 큰 선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끝나면은 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이거 확실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약들이 뭐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은 왜곡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요번에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이거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래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분간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 언론,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생길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왜곡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부동산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후진국입니다. 진짜 완전 후진국이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정치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 중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자,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라지는데 보수당이 자가소유 촉진책을 펼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시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저서에서 참여한 서적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는데요. 자, 그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썼기도 했고요. 물론 이 좌파만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박근혜 정부 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죠?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정말 유명한데, 자, 이 정책의 그 핵심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그래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상향을 했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도 60%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진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규제였지만 지금의 대출 규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택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진짜 미친 듯이 폭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다시금 시간은 흘러 시대가 변하고요. 또다시 좌파가 정권을 집권하면서 자, 문재인 정부 정말 수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될 수 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기조거든요. 자, 거래든 금융이든 대출이든 뭐 세금이든 중과 등으로 인해서 집을 한 채 또는 그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혹독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하면서 보증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 무주택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수없이 나왔는데 정말 기억도 나지 않고요. 지금은 반도체 회로같이 정말 복잡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최근 강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이제는 정권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의 민낯을 알게 됐고요. 부동산과 정치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 또한 이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에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전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규제가 새롭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또 주말이죠. 자, 오늘 불금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일주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